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낮 운행하신 기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십시오. 그리고 밤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천천히 준비해서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합시다. 다만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손님이 나오거나 계시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목표 금액을 위해서 좀 더 오랜 시간을 근무한다든지 무리한다든지 그러면 탈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차가 없어서 내려놨어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영상 주제는 고급 대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저는 고급 대형을 하지 마시라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죠. 다만 이게 인천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숫자로 보면 고급 대형의 안착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경기권에서 계신 기사님들 중에서 이제 좀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혹시 고급 대형을 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관심이 있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라. 이미 많은 기사님들이 실패를 증명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죠. 자,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인천에서 택시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통계나 자료들을 계속 모아 정리를 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인천의 그 고급 대형이면 저 통계상으로 고급에 들어가겠죠. 대형은 아마 모범 대형을 의미하는 것 같고, 그다음 모범, 그래서 현재 인천에서 모범 승용 기사님이 한 40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범 대형, 대형이 54분, 거기에 승합이 23명이니까 대략 한 대형이 지금 한 70 정도가 계시고, 그다음 고급이 83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증가는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보시면 재작년 23년 후반에 50대 정도에서 작년에 70대, 그리고 작년 말에 거의 80대 정도까지 80대 80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완만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인천의 개인 택시 중에서 고급 대형이 변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경기 개인 택시입니다. 확실히 숫자가 많죠. 근데 경기 개인 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저 고급입니다. 보시면 자, 모범이 지금 경기도에 231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범 대형이 지금 25분, 승합이 7분, 그 다음 고급에서 고급 대형이 있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고급 공항을 끼지 않아서 고급 세단 형태는 아마 적을 겁니다. 결국은 아마 상당수가 고급 대형이라고 봐도 되고, 근데 숫자를 한번 쭉 볼게요. 자, 23년 말에 210대에서 시작해서 200대에서 많이 증가합니다. 300대, 320대, 370대, 410대, 420대, 438대. 그 다음 24년 5월 정도에 444대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24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왜 숫자가 저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왼쪽에 보시면 중형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24년 5월에서 24년 6월까지 보시면 26,692대에서 26,859대까지 중형이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즉 저기 고급 대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중형으로 전환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기존의 다른 모범이나 대형이나 아니면 저기 승합에서는 24년 중반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즉 그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급에서 중형으로 전환한 이들이 굉장히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흐름으로 본다면 다시 335, 334, 337, 331, 324, 지금 작년 말 11월까지 통계상으로 325대까지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적어진 것이고, 이 숫자는 저기 23년 12월까지로 돌아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때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월 50대 이상이 증가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320대까지 내려왔고,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아마 못 버티고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가장 모범 대형으로는 11월, 12월, 그 다음에 5, 6, 7, 이때가 가장 피크인데, 11월, 12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20대 초반까지 무너졌으면 지금 1, 2월 넘어가면서 매출로 인해서 더 많이 조정이 왔고, 아마 2월, 3월 정도가 지나면
거의 300 극초반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면 23년 거의 후반, 중반 정도까지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맞다, 통계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왜 경기권의 고급 대형은 실패했고 그래도 인천 쪽의 고급 대형은 뭐 어떻게든 버티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을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고급 그 대형 중에서 이제 고급 대형과 그다음 고급 세단이 있죠. 아예 이제 아무것도 없는. 네, 근데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 조합에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분들 인사드리면서 그 자료 있으면 좀 알아서 그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튼 고급 세단과 고급 대형을 합쳐서 지금 83대, 84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당연히 완만하게 비슷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은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는 확실하게 감소다. 왜 이럴까라는 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인천권이죠. 근데 주로 이제 인천권의 기사님들은 뭐 인천에나 아니면 인천 내륙이나 아니면 영종도 쪽에 계시겠죠. 저기 강화 쪽은 별로 없으실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걸 하시는 고급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천공항과 장거리 위주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님들이 애초에 인천에 좀 많으셨고, 그런 분들이 네, 그 고급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결국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다라고 할 때 인천은 꽤나 괜찮죠. 제가 이제 공항발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천으로 옮긴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도 인천으로 옮겼고. 반면 자, 서울을 보시면 서울은 딱 중심지예요. 그리고 서울이야 뭐 우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컨텐츠로 해보겠지만 결국은 미래로 가면 서울이 인구는 많이 감소하지만 그래도 택시에서 미래는 어둡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GTX를 봤죠. 그 일산 고양 쪽에서 운정 쪽에서 이제 서울 안쪽으로 서울역까지 불과 한 20분, 21분, 22분 만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 시간을 아마 출퇴근 시간이었다면 거의 네, 일산을 겨우 지나는 시간이었겠죠. 21분, 22분이면 운정에서. 근데 그걸 불과 21분, 22분 만에 서울역까지 집어넣어 버리니까 와, GTX가 확실히 대단하긴 하다. 그래서 지금 위아래는 됐고 그 중심, 그 삼성역에서 그 중간이 연결이 안 된 상태인데 아마 연결이 되면 파급력은 굉장하겠죠. 자, 중요한 건 근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지금 GTX A가 있고 B, C 다 있는데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으로 본다면 B까지는 되겠죠. 근데 C까지는 애매하죠. 물론 C까지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잘 되면 뭐 GTX C까지 되지 않을까. 그 뒤에 거는 사실 사업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여튼 GTX의 장점은 서울 중심지로 사람을 굉장히 빠르게 집어넣는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서울 중심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청량리나 서울역이나 아니면 삼성역이나 서울 중심지로는 굉장히 빠르게 간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게 중요한 건 택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 중심지로 빨리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자동차죠. 자동차나 버스나 아니면 일반 지하철이나 자, 일반 대중교통을 비롯해 아니면 자가용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비용을 조금 더 내고 GTX를 이용해서 가장 빨리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런 분들이 이제 결국 빨리 이동한 만큼 뭐 시간이 중요한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서울 안에서 뭘 이용할까 생각해 보면 과연 그렇게 서울 안까지 빨리 와서 다시 거기에서 버스를 타고 시간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지하철을 환승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분들이 GTX를 타고 최대한 비용을 더 내면서 빠르게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서울 안에서도 최대한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택시를 이동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어차피 자가용은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GTX가 다 개통을 하면 서울 안의 그 택시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서울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뭐 어차피 택시에서 미래는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못 버티고 나왔지만. 그래서 서울은 응원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은 중심지죠. 뭐 호텔을 비롯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에요. 즉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운행을 많이 하는 고급 대형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인천공항은 그래도 꽤나 콜이 많죠.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에서도 서울로 콜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손님의 관점에서 조금 다르죠. 서울은 호텔이나 진짜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는 내국인들이 꽤나 많다라고 볼 수 있고, 인천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많아요. 근데 인천에 실제 거주하시는 일반 분들도 계시지만 인천공항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즉 서울과는 성격이 약간은 다르죠. 순수하게 관광객 위주의 중심의 서울, 인천공항 이용객. 반면에 인천공항 뭐 일반 순수한 국민도 있지만 주민도 있겠지만 공항에 일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이제 가까우니까 영종도나 인천 본토에 많이 사시죠. 자, 그분들에 대한 수요. 자, 그러니까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급 대형이 그래도 길방을 못하고 제한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지도가 얼마나 확대된지 아시겠죠? 사실은 서울 중심지에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안 막히면 한 55분, 54분? 보통 이제 평일 낮 시간이면 1시간 10분, 20분이 걸리죠. 근데 서울의 이 정도에서 이걸 확대하면 그 큰 서울을 줄이고 경기도가 이만큼 큽니다. 물론 이제 경기도의 고급 대형 기사님들이 다들 어느 지역에서 뭐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포기를 하시고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이 그만두셨는지 뭐 그런 통계는 공개된 게 없습니다. 뭐 기업만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굉장히 많은 기사님들이 그만두셨다는 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왜 경기도의 고급 대형이 실패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고급 대형은 길방이 안 되죠. 결국은 콜로만 영업을 해야 되고 콜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근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호텔이나 기업이나 관광객이나 장거리 콜이 많아요. 자, 공항뿐만 아니라 뭐 지방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분당이나 수도권 안에서도 굉장히 장거리 콜이 기본적으로 서울은 많죠. 사람들이 업무나 관광이나 뭘로 오더라도 서울에 많이 묵기 때문에. 즉 서울은 그래도 고급 대형이 유지가 되죠. 어느 정도 노력하면 콜을 잡을 수 있긴 해요. 다만 이제 저는 지금 기사님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인천공항은 숫자는 많지만 조금 성격은 다르죠. 자, 공항까지 짧아서 사실 다리를 넘어도 사실 비용이 조금 뭐 서울에 비하면 당연히 훨씬 적겠죠. 그래서 통행료 감안하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일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인천은 지나가야 돼요. 위로 지나가든 옆으로 지나가든 어떻게든 이제 지나가죠. 또 반대로 이제 일이 끝나고 다시 공항으로 가는 손님이 있으면 공항을 갔다가 빨리 퇴근을 할 수도 있고, 즉 인천도 고급 대형이 뭐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차로 그 고급 대형이 인천공항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안 가도 서울 안에서 이제 손님이 꽤나 있으니까. 반면에 인천공항은 공항까지 공차로 가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자, 이제 경기도 고급 대형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지역을 보시면 진짜 가까운 김포나 저기 밑에 이제 안산이나 뭐 이 정도 분들조차도 뭐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거리가 꽤나 있죠. 근데 그분들 이외에 뭐 성남이나 뭐 광주, 하남, 남양주, 의정부 이쪽으로 가면 그분들은 거리상으로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이 너무 멀어요. 공차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멀죠. 뭐 수원이나 이쪽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천처럼 뭐 공차로 공항을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자, 그다음. 그래서 공차로 공항까지 가기 먼데 더 문제는 뭐다? 경기도의 그 넓은 지역에서는 서울이나 인천처럼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 비율이 적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급 대형이 그래도 유지가 되려면 공항 손님이나 적어도 장거리는 기본적으로 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빵을 해줄 장거리 손님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 넓은 경기도에서 내가 고급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인천공항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길방에서 그러니까 즉시콜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낮겠죠. 결국은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예약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리고 그 콜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설령 우리 동네에 우리 가까운 지역일까? 그건 또 애매하고. 그게 서울 같으면 서울 중심지에서 딱 주로 나오는 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는 분들이 지역이 강남이나 아니면 서초나 아니면 뭐 이태원이나 명동이나 홍대나, 자, 주로 이제 공항으로 가시는 손님들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장거리가.
하지만 경기도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콜이 뜰지 모르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잡기도 애매하죠. 왜?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설령 공안 손님을 모셨다 하더라도 더 문제는 뭐죠? 자, 경기도의 이 거대한 넓은 경기도에서 공안 손님을 모시고 갔다. 근데 공항에서 다시 나올 때 그 손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손님일까? 내가 만약에 광주에 사는 경기도 고급 대형이다. 근데 공항에서 나오는 손님이 광주의 손님일 가능성이 높지 않잖아요. 확률로 본다면 다른 지역일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즉, 아다리가 이게 내가 딱 사는 지역으로 가서 적당히 일을 마무리할 땐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운행이 거의 힘들다. 결국은 손님을 모시고 가더라도 다른 지역에 갔다가 집으로 사실상 빈차 비슷하게 복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결국은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이나 인천 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일을 하고 있는데 효율이 크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서울은 중심이고 인천은 지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빈차로 가더라도 뭐 크게 퇴근을 하는데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경기도는 어딜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경기도의 어떤 기사님들 들어보면 자기 지역에서 경기도 같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실제 들었거든요, 작년에. 저 숫자가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만뒀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결국 문제가 뭐다? 운행이 너무 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범위가 넓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장거리로 멀리 돈 많이 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행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길어지면 결국은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연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겠죠. 당연히 통행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돈을 버는데 뒤로 깨지는 그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고급 택시가 효율이 낮다라고 얘기 드리는 바로 그 부분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경기도 같은 분들은 자기 집으로 딱 귀가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결국 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귀가 시간 제대로 안 맞아서 피로 누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은 버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러면 오히려 푹 쉬었기 때문에 한 3달, 4달, 5달, 6달. 자, 이 정도는 오히려 기사님들이 이제 초반에 진짜 바짝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좀 딴 데 떨어져도 밖에서도 잠깐 이제 졸고 피로 좀 풀면서 어떻게든 이제 운행하고 새벽에 들어가고 막 길게까지 하고 또 새벽에 콜이면 일부러 거기 미리 가서 이제 대기도 하고 그게 몇 달은 사람이 몸이 버텨요. 근데 그 몇 달이 지나면 이제 피로 누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사람이 뭔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결국은 경기도권 고급 대형이 누적되어서 계속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조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장시간 근무, 장거리 근무, 그리고 앞으로 벌지만 뒤로 깨지는 그 구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몇 달은 반년 정도는 버티지만 그 뒤에 이제 사실상 체력 고갈, 피로 누적, 그리고 효율이 낮은, 수입이 장점이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중형으로 넘어가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유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다시 고급 대형이 증가할 수 있을까? 저는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게 제 귀에도 들어왔을 정도는 물론 이제 저야 이제 유튜브로 떠들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이제 사정을 막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시니까 듣긴 하는데 이런 소문들이 이제 그런 분들 지역에서도 다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권은 이제 기사 수급이 굉장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그래서 경기도권에서 고급 대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 고민하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상으로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이제 근데 저는 고급 대형을 권장하진 않고 굳이 한다라고 하면 뭐 인천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서울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에도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그만두는 분들보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누적 훼손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보시면 이제 모범이나 일반 대형이나 이쪽은 숫자 변화가 굉장히 적죠. 그건 이제 굉장히 안정됐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래 꾸준하게 하면서 모범이나 일반 대형이 꾸준했던 이유는 기사님들이 그만큼 뭐랄까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경기도권에서 모범 대형을 죄송합니다. 고급 대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고민하시라. 이 넓은 지역이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와 이렇게 나는 이제 내가 뭐 광주인데 옆에 수원도 일할 수 있고 일산도 일할 수 있고 의정부도 갈 수 있고 '야 이렇게 나는 이제 구역이 없어지네. 자유로워지네.'라고 생각하면서 '야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 넓은 구역이 사실 우리 개인 택시라는 직업을 안정적으로 길게 꾸준하게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요소가 돼 버렸다. 그래서 저도 네 뭐 예전에는 생각이 그렇게 했어요. 고급 대형을 하기 전에는 '야 내가 오히려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콜을 받을 수 있고 장거리로 길게 받을 수 있고 사실상 이 고급 대형은 뭐 어느 지역이나서 사실 크게 상관없이 인천공항만 가면 거기에서 어떤 지역으로도 가니깐 야 돈 많이 벌겠다. 좋다. 이제 자유롭게 풀리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길방이 불가능해지고 네 주행 거리는 굉장히 길어지고 통행료 많고 연료비 많고 차량의 유지 비용 많이 들고 네 근데 근무하는 데 있어서 피로도는 훨씬 높고 공차 거리도 굉장히 길어지고 굉장히 많은 단점이 있는 걸 보면서 실제 경험하면서 '아 아차.' 싶었거든요. 근데 네 아마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경기도 기사님들은 더 과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경기도 기사님들은 고급 대형을 정말 신중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